문재인 정부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였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었고 동시에 나라 빚도 급증했습니다. 개인들은 유례없이 낮은 이자에 경쟁적으로 은행 빚을 냈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의 빚도 급증했죠. 모든 경제 주체가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은 형국이 됐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빚인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가계부채. 우리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건 잘 알려진 일인데 민간 부채가 급증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가계와 기업, 즉 민간이 지고 있는 빚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진 모든 빚을 뜻하는 민간 신용은 4,790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예. 이 번 돈 대비 빚의 비율이 사상 최고이고 빚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파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서 1,0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부실 위험 수준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한국은행은 앞으로 현재 3.25%인 기준금리가 3.75%로 이 0.5%포인트만 더 인상돼도 2중 3중으로 빚을 진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9.3%까지 확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줄 것도 없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던 고신용자마저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이 금융권으로 밀려나고 기존에 이 금융에서 대출받던 사람들은 대부업체로 갈아탑니다. 이 대부업 문턱마저 넘지 못하는 사람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축은행 거절이 되고 대부업 쪽을 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저희 쪽에서도 시타금의 대출을 리스크 때문에 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시험자들은 그래서 저희 쪽 말고 이제 불법사채 쪽으로 가는. 예, 개인이나 기업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결국 금융회사들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금융회사들의 더 큰 뇌관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경착륙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착륙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분양대 위험이 큰 사업장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17조 원으로 늘었고 예. 아파트가 아닌 부실 우려 사업장 대출은 55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거쳐서 이 돈을 대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거품이 이제 좀 심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꺼지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좀 무리한 사업들은 좀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금융시장의 이런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 대출 불안이 더 큰 금융위기로 번지는 걸 막으려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취약계층 대출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 걱정이군요.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돈을 좀 집중적으로 푼다고 하는데 이걸로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